그 사람은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한때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어요. 영희의 고백에 순애와 제국이 경악하며 상황의 복잡함을 깨닫는 순간 친구? 네 친구가 네 남편과? 그럼 네가 왜 돈을 보냈냐?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도 몰래 도와준 거예요. 부부가 서로 모르게 같은 여자에게 돈을 보낸 충격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는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순의 할머니는 8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뜨죠. 오래된 한옥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순애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무거웠어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고 허리가 결리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어른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애에게는 평생 지켜온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문 망신만 안 당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순애가 어려서부터 시어머니에게 들어온 가르침이었고 지금까지도 삶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던 순애는 이미 며느리 이영희가 먼저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50살이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새색시처럼 조심스럽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는 영희의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죠.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어요? 응,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제국이는 아직 자냐?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던데. 네, 어제 늦게까지 밖에 나가 있더니 새벽 2시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지 벌써 오래였거든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 박제국은 55살 중년 남자인데도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있었어요. 전직 공무원이었던 제국은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그 후로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나이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공무원 출신이라고 소문났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체면이 서겠냐? 순애는 혀를 차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순애에게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영희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시에서 살던 제국 부부가 고향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국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집도 팔고 빚도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결국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애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게 된 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제국이가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내로서 할 말은 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요.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위축되곤 했죠.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는 단순한 위축감 이상의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한 슬픔이 배어 있었거든요. 때로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순애는 여러 번 목격했었어요. 오전 내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며 상추와 깻잎을 따고 영희는 묵묵히 청소와 빨래를 했죠.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집안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비밀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준비할까요? 그래, 제국이 일어나면 배가 고플 텐데. 미역국 끓이고 생선구이 좀 해줘라.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희는 말없이 성실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제국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부어있는 채로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죠. 어젯밤에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아직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엄마, 밥 있어요? 속이 너무 쓰려서요. 점심때가 다 지났는데 지금 일어나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하냐? 순애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라면? 몸이 그 모양인데 라면을 먹겠다고? 영희야, 미역국이라도 끓여줘라. 해장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순애는 며느리에게 지시했지만 영희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정성스럽게 해장국을 끓여주었죠. 콩나물과 북어를 넣고 시원하게 끓인 국물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제국은 해장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실수가 많네. 괜찮아. 많이 먹어. 속 쓰린 거 나아질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오래였거든요. 제국은 매일 늦게 일어나 술을 마시러 나가고 영희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순애는 이런 두 사람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화목한 가족으로 보이려고 애쓰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영희의 표정에서 읽히는 슬픔과 아들 제국의 무기력함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문 망신만 안 당하면 되는 건데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뭔가 이상해. 순애는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이 계속 커져갔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제국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구가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내일 아침에 할 이야기가 있다. 순애의 당부에 재국은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와 순애는 텅 빈 거실에 남겨졌고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 이 집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재국과 영희의 어색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롱 정리나 좀 해볼까?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서류들까지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순애는 한 칸씩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네. 아이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순애는 기침을 하며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장롱 맨 안쪽 서랍을 열었을 때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낡은 봉투에 쌓인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순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만든 통장인가? 통장을 펼쳐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한은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순애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은주,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집 장롱에 이런 통장이?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금자 명의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박재국, 다른 하나는 이영희였습니다. 순애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에 같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재국이가 몰래 돈을 보낸다고? 영희까지? 순애는 통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날짜를 보니 재국과 영희가 번갈아 가며 돈을 넣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말입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수십만 원씩 꾸준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한은주라는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돈을? 순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재국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인 영희까지 돈을 보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돈을 보낼 리는 없으니까요. 이때 부엌에서 영희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겨뒀어요.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함부로 추궁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희가 밥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영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국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네, 어제 늦게 들어와서요. 좀 더 재우시죠.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순애에게는 그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혹시 영희도 그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 통장 내역을 봤을 때 영희도 분명히 관련되어 있었어요. 영희야, 네가 혹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냐? 재국이가 용돈 같은 거 따로 쓰는 거 있냐? 순애는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도 별로 안 줘요.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해서요. 영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애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분명히 영희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오전 시간 내내 순애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통장 생각만 났어요. 한은주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아들과 며느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제국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제국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온 거냐?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왜요? 제국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순애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한은주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요즘 돈 쓸 일이 많냐? 용돈이 부족하다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대부분 사주니까. 제국의 대답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분명히 제국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는데 돈을 안 쓴다고 하니 이상했어요. 순애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순애는 다시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주로 월 초에, 영희는 월 중순에 돈을 넣고 있었거든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규칙적이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둘이 짜고 치는 건가? 아니면 서로 모르게 하는 건가? 순애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함부로 추궁했다가는 가족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통장 뒷면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은주 010-1234-567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니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과 우리 가족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는 위험해 보였어요. 일단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순애는 계속 제국과 영희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특히 영희가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한은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한은주라는 이름만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해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국아, 아침 먹고 이리 좀 와봐라. 순애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국은 해장국을 다 마시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순애는 숨겨뒀던 통장을 꺼내 제국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국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순애는 놓치지 않았어요. 제국은 말을 잇지 못하며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엄마, 그게 어디서 그걸 장롱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한은주가 누구냐? 왜 네가 이 사람 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거냐?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국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말 안 할 거냐? 이 나이에 바람이라도 피운 거냐?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제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냐? 정확히 말해봐라. 순애가 다그치자 제국은 마침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제가 군대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잠깐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사귀었다고? 그럼 영희랑 결혼하기 전 이야기냐? 아니에요. 그게 영희랑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제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갔다는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결혼하고도? 그럼 불륜이라는 소리 아니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젊어서 실수를 했어요. 제국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실수? 그럼 지금까지 계속 돈을 보내는 것도 실수냐? 이게 몇 년째냐? 그게 은주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 아이를. 순애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이가 있다고? 네. 아들이에요. 지금 15살. 15살이면 영희랑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낳은 거 아니냐? 순애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희가 큰 그릇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와 제국은 깜짝 놀라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영희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영희야, 들었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애와 제국은 더욱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뭐라고? 네가 알고 있었다고? 네.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은주를 알고 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네가 은주를 안다고? 어떻게? 은주는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한때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 순간 순애는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며느리의 친구까지 얽힌 문제였던 거죠. 친구? 네 친구가 네 남편과? 네. 은주는 대학 때부터 제국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제국 오빠와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영희의 고백을 듣고 순애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삼각관계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네 친구가 네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거냐? 아니에요. 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게 어긋났던 거죠. 영희는 계속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제국은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네가 왜 통장에 돈을 넣었냐?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왜 돈을? 은주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몰래 도와준 거예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의 외도 상대를 도와줬다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미쳤냐? 왜 그런 짓을?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무 죄 없는 아이가.
그리고 은주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럼 너희 둘이 서로 모르게 같은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냐? 제국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는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부부가 서로 몰래 같은 여자한테 돈을. 순애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숨겨서 죄송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영희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제국도 함께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이 집안이 이게 뭐냐? 순애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순애에게는 이런 일이 가문의 치욕이었거든요. 그 하는 줄 아는 여자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서울에. 혼자서 아이랑 살고 있어요. 제국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손자라는 말이냐?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핏줄에 대한 애틋함도 느껴졌거든요. 네.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제국의 말을 듣고 순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기쁨과 이런 식으로 알게 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순애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문의 체면도 중요하지만 핏줄은 핏줄이었거든요. 박민준, 우리 성을 쓰고 있다는 말이냐? 네, 어머니. 은주가 아이 호적에 아버지 이름을 넣었어요. 제국의 대답을 듣고 순애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손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네가 그 여자한테 책임도 안 지고 돈만 보낸 거냐? 아이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국은 변명하듯 말했지만 순애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책임감 없는 아들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미안하기는. 그럼 영희 생각은 했냐? 이 애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 순애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희야, 니는 왜 이런 걸 혼자 참고 살았냐?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어머니, 어떻게 말씀드려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았다고. 그것도 제 친구랑. 영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애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럼 네가 언제부터 알았냐? 5년 전쯤. 제국 오빠가 술 취해서 은주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제국 오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은주랑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했던 영희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은주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끝냈어야지. 왜 계속 돈까지 보냈냐? 순애가 다그치자 영희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아이를 직접 봤어요. 민준이를. 너무 제국 오빠를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은주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몰래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순애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와 그 아이를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생각이었거든요. 네가 미쳤냐? 왜 그런 일을? 어머니,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은주도 원래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대학 때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는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친구가 친구 남편을 빼앗냐? 아니에요. 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영희는 과거를 회상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대학 때 은주는 제국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국 오빠는 저를 선택했죠. 은주는 상처받았지만 축하해줬어요. 결혼식에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순애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냐? 이번에는 제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은주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가끔 연락하게 됐고 가끔 연락이 아이까지 낳는 사이가 됐다는 말이냐? 순애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국은 계속 사과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국의 대답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결정을 못 내리는 아들이 한심했어요. 영희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냐?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어요. 5년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저는 제국 오빠를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가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희의 말에 제국과 순애는 모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혼할 생각이냐? 아니에요. 이혼은 생각 안 해요. 다만 더 이상 부부로는 살지 않을 거예요. 영희의 담담한 대답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순애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직접 만난 건 몇 번 안 돼요. 영희의 말에 제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만나볼 거냐? 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영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제국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문의 체면은 이미 망가졌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손자 민준이가 궁금했어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박가의 핏줄이었으니까요. 제구가 그 하는 줄 아는 여자한테 연락해봐라.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순애의 말에 제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잖냐.
그리고 내 손자도 봐야겠고. 순애의 단호한 말에 제국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와 은주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어머니, 은주가 오겠다고 할까요? 무서워할 것 같은데. 무서워하긴 뭘 무서워해. 내가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연락해봐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이야기해야죠. 저도 은주를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어요. 제국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보세요, 은주야. 나 제국이야. 전화 너머에서 은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국 씨,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그리고 민준이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은주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흥. 며칠 전에 모든 게 다 들통났어. 어머니가 통장을 발견하셔서.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은주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무서운 분은 아니셔. 그냥 손자도 보고 싶어 하시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국은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애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것도 어머니와 상의해보자. 일단 너 혼자라도 내려와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한참을 고민하던 은주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민준이는 일단 친구 집에 맡기고 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국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해요. 아이는 데려오지 않고요. 그래, 일단 어른들끼리 이야기부터 해야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어떤 여자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순애는 아침부터 집안 정리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제국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쯤 마을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국이 마중을 나갔고 잠시 후 낯선 여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한은주였습니다. 은주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순애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한은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은주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수수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이었거든요. 들어와.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고 영희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 정말 오랜만이네. 응, 은주야. 잘 지냈어? 두 사람의 인사는 어색했지만 옛 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순애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상황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앉아.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영희가 차를 내오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고 제국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은주야, 일단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국 씨와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저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국 씨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됐고 순애는 은주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옛 연인을 만나 의지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시작된 거냐? 네.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요. 제국 씨가 결혼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은주야, 민준이 아빠가 제국 오빠라는 걸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어려서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 그냥 아빠가 멀리 살고 있다고만. 순애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제국 씨를 많이 닮았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손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사진이라도 있냐? 은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순애는 사진 속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국을 빼닮은 아이였거든요. 세상에, 정말 우리 제국이를 닮았네. 순애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섞였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박가의 핏줄이었어요. 어머니, 민준이를 만나보시겠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보고는 싶은데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은주의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어떨까요? 일단 어머니가 민준이 할머니라는 것부터. 그게 좋겠네.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니까. 순애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애는 중요한 것을 물어봤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라. 지금도 제국이를 사랑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제국과 영희도 긴장했어요. 어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냐? 순애의 단호한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네, 아직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제국 씨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은주의 고백 후 방 안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애는 며느리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표정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영희야, 니는 어떤 생각이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주가 제국 오빠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은주의 눈빛에서 아직도 제국 오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국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이혼하자고 해야 했나요? 아니면 은주를 원망하고 미워해야 했나요? 영희의 목소리에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국 오빠의 선택도, 은주의 마음도, 그리고 민준이의 존재도. 순애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영희가 안쓰러웠거든요. 네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화를 내야 할 때는 내야지. 화를 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아이잖아요. 영희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민준이 잘 키우고 있지? 응. 정말 고마워, 영희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복잡하지만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때 순애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세 사람 모두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거든요. 재구가, 네 마음은 어떠냐? 솔직히 말해봐라. 재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답을 들어야 했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나이에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고? 순애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국 씨, 은주가 조용히 재국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저와 영희 언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은주의 질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영희도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언니.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해요.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아빠로서의 책임은 지겠지만 저와 재국 씨 사이는 정리되어야 해요. 순애는 은주의 말에 놀랐습니다. 오히려 은주가 정리하자고 나서는 것이었거든요. 은주야,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재국 씨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주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주야. 영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의 남편을, 언니의 가정을. 은주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두 여자가 울고 있는 사이, 재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남자예요. 재국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랑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확실한 선택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했고, 순애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확실히 하자. 네 마음을 정해라. 재국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영희와 함께 살겠어요. 영희가 저를 용서해준다면. 재국의 대답에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은주야. 괜찮아요, 재국 씨.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은주가 대견해 보였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냐? 민준이는 제가 계속 키울게요. 하지만 가끔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은주의 제안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정말. 괜찮아요, 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5년간의 고민이 끝난 것 같았어요.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은 중요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민준이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순애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할머니가 계시다고 미리 이야기해 놓을게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은주야. 순애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나온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비밀은 드러났고 앞으로의 방향도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문 망신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지.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아침부터 손자를 만날 준비로 분주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손자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라 긴장이 되었거든요. 영희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뭐가 있을까? 떡볶이나 치킨 같은 걸 좋아할 텐데. 집에서 만든 음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정성스럽게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순애도 옛날식 호떡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국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2시쯤 마을 버스에서 은주와 민준이가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15살답게 훌쩍 자란 소년이었어요. 정말 제국을 빼닮은 얼굴의 순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은주가 미리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뒀던 것 같았어요. 순애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구나. 키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한테 와봐라. 순애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자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안녕. 나는 너의 아빠야. 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국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엄마로부터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민준이의 인사는 어색했지만 거부감은 없어 보였어요. 제국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희 고모야. 엄마 친구이기도 하고. 은주가 영희를 소개하자 민준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모. 민준아, 반가워.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 영희는 따뜻하게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 앉자 순애는 민준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국의 어릴 적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빼닮았어요. 민준아, 학교는 재미있냐? 공부는 잘하고? 네, 할머니. 수학을 제일 좋아해요. 장래 희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민준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손자가 똑똑해 보여서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제국이도 어릴 때 수학을 잘했는데. 역시 아빠를 닮았구나. 순애의 말에 민준이는 제국을 바라봤습니다. 아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제국은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무직 상태였거든요. 아빠는 예전에 공무원 일을 했었어.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단다. 제국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공무원이요? 멋있네요. 저도 컴퓨터 관련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제국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민준이가 좋아한다니까 기분이 좋네. 순애는 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식사 후 민준이는 제국과 단둘이 마당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지금까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제국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상황이 복잡했다고. 민준이는 생각보다 성숙했습니다. 제국은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 네, 좋아요. 저도 아빠랑 많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제국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집 안에서는 세 여자가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야, 민준이 정말 잘 키웠구나.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순애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힘들 때도 많았지만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요.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자.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냐. 순애의 말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손자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리고 영희도 니를 도와줬잖냐. 순애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네 마음이 정말 넓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은주를 도와주다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가 워낙 예쁘고 은주도 원래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은주는 민준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준이는 순애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순애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아빠도. 다음에 또 만나요. 민준이는 제국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제국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아빠. 민준이의 말에 제국은 울컥했습니다.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되자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영희 언니, 제국 씨.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은주야, 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소개시켜줘. 순애의 말에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허전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민준이 만나보시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좋더라.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제국이가 저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애는 제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국은 부끄러워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국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만난 후 그는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제국은 기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근처 농협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순애는 기뻐하며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제국은 술도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네가 옆에서 지켜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제국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지내고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가족애와 동료애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키가 더 자라고 더 의젓해져서 순애를 기쁘게 했어요. 할머니, 저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역시 똑똑하구나. 순애는 손자가 자랑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며 애교를 부렸어요. 아빠, 저 컴퓨터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 배우고 있어요. 그래, 아빠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라. 나중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거라. 제국과 민준이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정이 생겼어요. 어느 봄날 은주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요. 영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과장님이래요. 이혼하신 분인데 아이들에게도 잘해주시고. 순애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주도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민준이도 좋아하냐? 네, 민준이를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해요. 민준이도 그분을 좋아하고요. 영희의 대답에 순애는 안도했습니다. 손자가 새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진다니 다행이었어요. 몇 달 후 은주가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애는 축의금도 보내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은주야, 축하한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전화 통화에서 은주는 감격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민준이도 새아빠 생겨서 좋겠구나. 네, 민준이가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제국 씨는 여전히 친아빠니까 계속 만날 거예요. 은주는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은주가 기특했어요. 그해 가을,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전국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이냐? 은상이에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민준이는 들뜬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순애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상까지 받다니 아빠한테도 말했냐? 네. 아빠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축하 파티도 했어요. 제국도 아들을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축하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자 순애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니네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더라. 제국이도 일 열심히 하고 영희도 밝아지고. 이웃 할머니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체면이나 남 눈치 보는 것보다는 진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순애는 지난 일들을 돌이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문의 체면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모든 것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의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주도 새남편과 함께 인사를 왔고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모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희가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오히려 좋은 일이 많았지. 민준이도 만나고 너희들도 화해하고. 순애는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내년에도 자주 올게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저녁을 함께 먹으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순애는 영희와 제국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영희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민준이에게도 영희에게도 엄마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국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지. 순애의 말에 제국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가문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새해가 밝았고 바깥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온 가족이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